네, 두 번째 시간은 아까 우리가 문법에서 다뤘던 제기대명사 관련된 걸 뒤쪽에 grammar powder에서 한 가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분사구문과 관련된 얘기, 해석이 중요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 건데요. 자, 뒤에 grammar powder에서 3번을 살펴보면 자,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쭉 보면 둘 중 하나 선택형을 통해서 대명사를 쓸 거냐, 제기대명사를 쓸 거냐, 요걸 제대로 한번 확인을 해 볼 건데 아까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앞쪽에 나오는 요거 보이시죠? 그쵸? 그러면 이 동작을 누가 하는가? 그 동작을 하는 주체와 뒤에 목적어가 같으면 그러면 제기대명사를 쓰는 거고 다르면 그냥 대명사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 쭉 보면 게다가 그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그 테이커는 뭐뭇을 띄다 혹은 뭐뭇을 떠맡다 이렇게 봐도 돼요. 다른 역할을 떠맡습니다. 자, 그리고 pretend to는 뭐뭐인 채 하다 그 뜻이죠. 왈씨 교장 선생님 채 하는 거고 좌씨의 엄마인 척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다른 역할을 떠맡으면서 이렇게 흉내낸다라는 건데요. 기꺼이 행복하게 자, 누구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상상하도록 누가 누구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들 스스로에게 강요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forcing의 동작을 하는 게 누구고 동작을 하는 게 아이들이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대상도 동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뭘 써줘야 맞다? 이렇게 써줘야 맞다라는 거죠. 요거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자, 뒤에 이제 8번을 살펴보면 7번 한번 봐보세요. 이 8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문법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온다면 아마 다 틀릴 듯. 자, 그러면 독해에 나왔을 때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으니까 살펴볼 건데요. 자, 너무나도 쉽게 잘 봐요. 이건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너무나도 쉽게 뒤에 compared라는 과거 분사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과거 분사를 꾸며주는 건 slowly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봐요. 자, the average speed of the boat 에서 보트의 평균 속도는 a little over 4 miles an hour 이렇게 보이죠. 1시간에 4마일이 살짝 더 높았습니다. 4마일보다 더 됐습니다. 자, 그리고 slowly compared to ride on horseback 이렇게 보이죠? 말을 타고 있는 라이더와 비교했을 때 느렸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요 자리에는 사실은 요 정도가 생략된 걸로 딱 보면 딱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느렸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예요. 즉, 앞에 나오는 보트의 속도와 뒤에 나오는 말을 타고 가는 것의 속도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말 타는 속도에 비해서 느리다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죠. 그쵸? 뒤에 나오는 것과 비교했을 때 느리다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지 얘를 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느리게 비교된 거죠. 그쵸? 말이 안 되는 거죠. 비교되는 비교하는 동작 자체가 느리다. 그게 아니라 앞에 나오는 보트의 속도와 말의 속도를 비교했을 때 보트의 속도가 비교적 느리다.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해석하는 습관을 조금만 더 들여보자. 네,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아무튼 그 제기대명사 관련해서 다시 한번 그 정의를 꼭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다시 이제 앞쪽으로 와서 그 유닛 2의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일하게 또 함축 매출은 얘기 오늘 계속해서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함축 매출은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 부사에 주의하면서 밑줄을 통해서 밑줄은 단순히 해석 안 해도 된다. 해석하면서 푸는 게 맞는 거고요. 해석만으로는 안 되는 거고 해석과 함께 전체적인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밑줄이 주는 이미지 하나의 이야기냐 두 개의 이야기냐 그 다음에 선후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그 다음이냐 인과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자, 그리고 밑줄의 성격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쭉 읽어가면서 관련성 있는 말들을 같이 묶어서 이해하는 습관도 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혹시라도 가끔 나오긴 하거든요. 밑에 선지에서 서로 반대로 했을 때는 게 보이면 둘 중 하나가 답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선택지까지 참고할 수 있다. 자, 그러면요. 자, 일단 이 문제를 살펴보면 이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거든요. 소재도 우리에게 되게 익숙해요. 알고리즘에 관한 이야기죠. 그쵸? 최근에 문제가 이래요. 그래서 기출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EBS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약간의 트렌드를 읽어가는 것도 좀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자, 아무튼 자, 당신은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당신은 뭐 말 수도 있습니다. may 보이죠? 그쵸? may가 보이면
may가 보이면 자, 보통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당신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건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약간 조심스럽게 반대하려고 할 때 보통 may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암시할 수도 있다, 변화를 암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만 딱 적어주세요.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넌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 넌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 난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은 자, 뭔가 무서운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대해서 당신이 좋아할지도 모르는 것을 결정해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뭔가 무서운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건 의미할까요? 만약에 컴퓨터가 당신이 뭔가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당신은 결코 그걸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걸 의미할까요? 유튜브가 내가 이거 안 좋아할 거라 생각하고 유튜브가 자꾸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 준다면 나는 내가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것을 평생 경험하지 못하는 건가? 이런 느낌을 이제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존내 무섭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자, 나는 좋아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쵸? 지금 앞에 나오는 것과 약간 반전의 변화가 된다는 게 이제 보이죠. 그쵸? 당신이 뭐가 될 수도 있지만,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나는 즐긴다고. 유튜브. 죄송합니다. 아무튼, 자, 나는 즐긴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는 정말로 즐깁니다. Being direct toward 무슨 말? 그래서 direct는 방향을 잡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be PP 형태니까 방향을 잡아지게 된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저쪽을 향하도록 방향을 잡아준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어떤 느낌? 안내하다라는 느낌으로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안내받는 걸 좋아합니다. 무엇을 향하도록? 내가 직접 찾지 못하는 그 새로운 음악을 향하도록 안내받는 걸 나는 정말로 즐깁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악인데 내 스스로는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음악을 알고리즘이 알려주면 난 좋은데 그 얘기인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자, 그럼 이게 잘 봐야 돼.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이걸 왜 풀어보냐면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표현들의 그 문자 그대로 의미보다는 옆에 나온 것과의 관련된 문맥적 의미를 연습하기에 좋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자, 나는 뭘 좋아한다라는 거야? 내가 직접 찾지 못하는 새로운 음악에 알고리즘에 의해서 안내받는 걸 나는 좋아해요. 그쵸? 자, 그래서 봐요. 나는 빠르게 get stuck이 될 겁니다. get stuck은 바로 무슨 말? 갇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rut는 관습적인 틀이죠. 나는 빠르게 관습적인 틀에 갇히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I put on the same songs over and over 이렇게 딱 보이죠. 원래 over and over는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이제 그 뜻이 되는 거고 내가 같은 노래를 put on 합니다 이렇게 보이죠. 일단 밑줄 볼까요? 여러분 put on은 그러면 사실은 어떤 뜻인가요? 원래 put은 놓다, 어느 뭐뭐 위에 그 뜻이죠. 그럼 같은 노래를 반복적으로 올려놓는다? 그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같은 노래를 반복적으로 올려놓는다. 어디에?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거냐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딱 올려놓는다라는 거죠. 그쵸? 자, 봐요. 원래 언어에 나타나는 표현이라는 것이 생활성이라든가 문화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가 조금 바뀌어도 옛날의 언어 습관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로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요거. pull over가 차를 세우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통수단이 자동차지만 과거의 교통수단은 뭐였을까요? 이동할 때 쓰는 거. 말이었죠, 말. 그쵸? 그럼 말을 타고 가다가 이렇게 말을 세우려면 어떻게 된가요? 말이라는 교통수단을 세우려면 고삐를 pull, 당기는 거죠. 어디? over. over는 위쪽으로 약간 요런 느낌 있죠. 이런 식의 폼을 써는 그리듯이 이렇게 당기는 거 있죠. 그게 over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말을 멈출 때 말 고삐를 위로 달려서 pull over라는 표현을 썼는데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교통수단이 자동차가 되었지만 그때 쓰던 언어적 습관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pull over 하면 멈춰요, 세워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세워주세요. pull over here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죠. stop here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pull over here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태국어는 자 테니캅 자 이렇게 긋는 건 알아야 돼요. 왜?
다른 데서 세워주더라고요.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그러면요 이 put on은 그럼 어떤 의미냐면 올려놓는 거죠. 과거에 음악을 들을 때 레코드판을 어디에 턴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거잖아. 그래서 나한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의미? 음악을 거기에 올려놓으면서 그것을 듣게 된다 이제 그 뜻인 거죠. 됐네요. 자 참고로요 앞에 나오는 문장과 이 문장의 의미 연결을 나중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거 참고로 이 because가 생략되었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만 읽어주세요. 계속 연습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럼 이제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알고리즘이 없으면 나는 맨날 똑같은 노래만 듣다가 관습적인 틀에 갇혀버릴 건데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항상 라디오를 즐기기는 합니다. 왜? 그냥 같은 노래만 들을 것 같으니까 내가 라디오를 즐기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어찌됐건 알고리즘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now pushing and pulling. 뭔지 알겠죠? pushing and pulling. 자, 저쪽 가서 들어봐. 아니야, 일로 와. 그거 네가 좋아하는 음악 아니잖아. 그거 듣지 마. 이런 식으로 pushing and pulling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나를 뮤직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나를 밀고 그 다음에 당기는, 즉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도록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은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알고리즘은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자, 찾는 일에 내가 좋아하게 될 잼을 찾는 일에. 그럼 이제 잼은 당연히 뭘까요? 잼은 원래 보석이죠. 그쵸? 그럼 여기서 보석은 당연히 어떤 거야? 그래, 그렇다니까. 자, 그런 거 이제 잘 이제 기억하면 돼요. 아, 이건 노래구나. 그래. 아니,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찾는 것에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자, 처음에 내가 가졌던 걱정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쵸? 처음에라는 뜻이야. 원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 이것에 대한 나의 걱정은, 즉, 알고리즘에 대한 나의 걱정은 무엇이었냐면, 자, 알고리즘이 drive 딱 보이죠? drive하고 into 딱 미쳐볼까요? drive A into B. A를 B로 몰고 가다. 그 뜻이죠. 모든 사람들을 라이브러리의 특정 파트로 몰고 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라이브러리는 당연히 뮤직 라이브러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leaving others, 다른 것들을 남겨두게 됩니다. lacking listeners 이렇게 보이죠? 참고로 여기에서 others는 바로 other parts라는 거 봐야 돼요. other parts of the librar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정 파트로 사람들 싹 다 몰고 가는 거예요. 자, 요거만 들어요. 자, 트로트만 들으세요. 안타깝지만 지금 호중이는 없으니까 영웅이에 관련된 트로트만 들으세요. 이렇게 딱 한다는 거죠. 그렇죠? 참고로 김호중 씨 지금 이제 못 나오잖아요. 그쵸? 왜 이렇게 술 먹고 음주를 하셔가지고.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술 먹고 음주 운전이죠? 그쵸? 음주는 술 먹고 같은 말이네요.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봐요. 그래서, leaving others lacking listeners. 이렇게 다 보이죠? 그래서 lacking은 부족한 뭐 그런 뜻으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얘는 그냥 이제 without과 비슷한 의미, 이렇게 딱 된다는 거죠. 그쵸? 처음에는 모든 사람을 특정한 음악만 듣게 만들 거라고 내가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자, would they cause a convergence of taste? 이때 taste는 취향 이렇게 보는 거고, convergence는 모두 함께 한데 모은다 그런 의미에서 얘는 이제 수렴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나 thanks to the non-linear, 잘 봐야 돼. non-linear 밑줄 그어두세요. non-linear, 그렇죠? 비선형적인 그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네? 아, 그래요? 삐딱한 건가요? 자,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독해에 많이 나오는데, 이걸 관심을 안 가졌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 선형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선의 모양이죠? 그쵸? 선의 모양이니까, 자, 요렇게 가는 게 선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 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걸 이제, linea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잘 봐요. 화살표가 정해져 있죠? 무슨 말이에요? 선형적이라는 건 라인을 따라간다는 건 무슨 말이니?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쵸? 무슨 얘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어. 이게 선형적인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으면 다시 왼쪽으로 갈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게 선형적인 거야. 선이 가는 방향으로 쭉 따라가는 거지 다시 뒤로 갈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리니어가 선형적인 무슨 말? 되돌릴 수 없는. 적어주세요. 되돌릴 수 없는. 그럼 여기 나는 non-linear는 그러면 비선형적인 그 뜻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있는
취소가 가능한 그 뜻인 거예요. 그쵸? 되돌릴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즉 reversible. 되돌릴 수 있는, 즉 무엇이 가능한 적어주세요. 변경이 가능한. 이게 바로 뭐다? non-linear다. 이렇게 알아야 돼. 알겠죠?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표현들 linear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알고리즘인데 그 알고리즘이 비선형적이며 즉 되돌릴 수 있고 뭐 바뀔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혼란스러운 수학이 있어요. 알고리즘 뒤쪽에는 자 behind 뭐뭇의 배경이 되는 뭐뭇을 뒤에서 조종하는 적어주세요. 뭐뭇의 배경이 되는 뭐뭇을 뒤에서 조종하는. 자 그러면 알고리즘 뒤에서 조정하는 그 변경이 가능하고 혼란스러운 수학 덕택에 이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엇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취향의 수렴은, 취향을 한데 모으는 것, 그건 발생하지 않습니다. 됐네요? 자 그래서 당신이 당신이 좋아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의 작은 divergence는 convergence의 반대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라짐. 분기, 차이 그 뜻이죠? 그쵸? 그러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를 어디로 보낼 거라고? 잘 들어. 우리를 라이브러리, 여기서 뮤직 라이브러리가 되겠죠? 자, 뮤직 라이브러리에 far corners, 멀리 떨어진 다른 구석으로 보낼 거야. 그치? 잘 들어. 왜 오프를 썼을까요? 자, 오프를 쓸 때와 안 쓸 때 차이점 알 수 있겠냐? 조금만 주의해서 본다. 자, send us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보내는 거죠. 그쵸? 자, 근데 send us off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그쵸? send us도 보내는 거고, send us off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의적인 뉘앙스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걸 이제 쓴 건데요. 자, 보세요. 똑같이 우리말식으로는 send us나 send us off나 다 보내다라는 뜻인데, off를 썼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off가 분리죠. 떨어뜨린다는 뜻이에요. 잘 들어. 지금 앞에서 어떤 얘기 나온 거야? 너랑 나랑 좋아하는 게 달라서 뮤직 라이브러리에서 서로 같은 곳으로 가는 거 아니지. 그치? 그냥 send us는 무슨 말이야? 우리를 보내는 거야. 무슨 말? 나하고 다른 사람을 동시에 그쪽으로 같이 보낼 수도 있어요. 그쵸? 그게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쵸? 근데 send us off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를 떨어뜨려서 보낸다는 뜻이에요. 떨어뜨려서 보낸다라는 거. 뭐가 더 적절한 의미가 되는 거니? 바로 요걸 쓰는 게 더 적절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off를 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당연히 어떤 거니? 답은 충분히 나와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음악을 듣는다. 뭐 그런 얘기니까 lead us to music. 우리를 음악으로 lead, 유도합니다. 우리를 음악으로 유도합니다. 선택된 음악이죠? 그쵸? 이때 suit는 바로 충족시키다. 비슷하죠? 그쵸? 원래 이제 뭐뭇에 맞추다라는 뜻이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 딱 맞춰서 입는 옷 뭐라 그러니? 그쵸? sui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각각의 각자의 그 뜻이죠. 우리의 각자의 취향에 맞추도록 선택된 음악으로 우리를 유도합니다. 됐네요. 그쵸? 나머지 뭐 다 답이 안 된다는 것은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바로 옆에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으로 가세요. 자, 빈칸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 2번 별표해 주세요. 2번 별표해 주시고, 자, 우리 이 얘기 지금 계속 반복해서 드립니다. 자, 뭘 살펴보자고? 요거 지금 전반적인 독해가 지금 최근에 나오는 스타일들이 다 비슷한 성향이에요. 비슷한 성향이고, 특히 빈칸 같은 경우는 빈칸 전후 있죠. 빈칸 전후. 즉, 빈칸 주변에 정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 최근에 지금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읽어가다가 정말 주제와 관련된 것만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빈칸 앞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해석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거든요. 쭉 읽어가다가 빈칸 주변 정말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시죠. One of the common themes of the Western philosophical tradition 이렇게 딱 보이죠. 자, 그러면 잘 따라와. 그래서 흔한 주제 중에 한 가지죠. 서양의 철학적인 전통의 흔한 theme, 주제 중에 한 가지는 distinction, 구별하는 겁니다. 그렇죠? 구별 차이, 그 뜻이에요. 무엇과 무엇의 구별 차이인가요? 이게요, 참 그래요, 이게. 원래 이게 sensual은 약간 관능적인 그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능에는 안 나왔던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관능적이라는 것은 약간 좀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약간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원래 잘 안 나왔던 건데,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센스에서 나온 단어다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센스가 감각이라든가 혹은 느끼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sensual perception은 바로 어떤 의미? 감각적 지각. 이렇게요. 감각적 지각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나오는 sensual은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많이 썼어요. 감각적인 그랬을 때 sensory 적어주세요. sensory 해서 감각적인 보고 듣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감각적 지각과 감각기관을 통해서 뭔가를 인식하는 것과 합리적인 지식 사이에 구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뭔가 알게 되는 것과 대가리 써서 알게 되는 것 사이에 구별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플라톤 이후로요. 스프리머스는 당연히 우월함이라든가 우수함이 될 건데요. 합리적인 reason이니까 여기서는 합리적인 이성이 되겠죠. 합리적 이성의 우월함은 that 이하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sensual perception보다 이게 더 우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가지를 얘기했으면 밑에서 쭉쭉 언급되는 것들이 둘 중에 어떤 걸 가리키는 건지 비슷한 대상을 꼭 매칭하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rational knowledge하고 이거 같은 말이죠. 그렇죠? 지금 rational knowledge하고 rational reason하고는 지금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합리적인 이성의 우월함은 주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인가요? 자, 보니까 It is able to extract true knowledge from experience. 그래서 경험으로부터 진정한 지식을 extract는 뽑아내다, 추출하다 그 뜻이죠. 이때 이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rational reason이 되겠죠? 그렇죠? 자, 요게 이제 뽑아낼 수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as the discussion in the Republic helps to explain. 자, 여기에서 나오는 논의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perception이라는 것을 잘 들어. 여기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고 이게 훨씬 더 뛰어난 거죠.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야? 얘는 안 좋은 거겠죠. 그런 논리 되게 많이 나와요. 보세요. 바로 그 얘기죠. 자, 그래서 perception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당연히 sensual perception이라고 봐야 돼. 그쵸? 자, 여기에 이렇게 딱 적어주세요. 여기서 perception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떤 거? 감각적 지각이 되겠죠? 그쵸? 자, 요건 본질적으로 믿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이라고. 왜냐하면 모든 감각은 와, 정말 이런 표현들 정말 자주 나온다는 게 이제 보이죠? 그렇죠? 이 서브젝트 보이죠? 모든 감각은 무엇에 영향을 받기가 쉬우니까 실수나 에러는 뭐 오류라고 봐도 되고요. 오류라든가 일루전은 착각이죠. 그렇죠? 자, 오류나 착각에 영향을 받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자, 단지 무엇만이 only the rational discourse 단지 합리적인 혹은 이성적인 discourse는 담화 그 뜻이에요. 즉 conversation과 비슷한데요. 단지 합리적인 담화만이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도구야? 극복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한 착각을 극복할 수 있으며 그리고 진정한 지식을 포인트 가리킬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무슨 얘기야? rational한 reason, rational한 knowledge, rational한 discourse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야. 무엇보다? 바로 sensual perception보다 어떤 일에서 진정한 지식을 알아내는 일에서.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자, 볼까요?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잘 따라와. 예를 들어서 자,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은 suggest 나타냅니다. 이때 figure라는 것은 인물이라든가 형체 그렇게 보면 되는데요. 멀리 있는 인물이라든가 형체가 더 작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러한 것보다. 그쵸? 저기 작아 보인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서 application은 적용, 응용 그 뜻인데요. 뭐 사용이라는 뜻으로 봐도 돼요. 그쵸? logical reason이니까 논리적인 추론이죠. 논리적 추론을 사용하는 것은 reveal, 드러내게 될 겁니다. 논리적인 추론을 사용하면 reveal, 드러내고 나타나게 될 겁니다. The figure, 그 인물이라든가 형체가 단지 작아 보인다고. 왜냐하면 그 인물이나 형체는 법칙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기하학적인 퍼스펙티브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이때 퍼스펙티브는 어떤 걸까요? 멀리 있는 물체가 작아 보이는 거, 그건 무엇이 적용됐다고 그래? 그렇지, 원근법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perspective가 원근법 그렇게 봐야 돼. 실제로 그 뜻도 있죠. 자, 근데 여러분 그 원근법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쓰거든요. 좀 적어볼까요? in perspective 이렇게 딱 나오면 첫 번째가 원근법으로 그 뜻이 한번 적어보세요. 원근법으로.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여러분 원근법으로 세상을 본다라는 건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이렇게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가까이를 다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전체적 시야로 적어주세요. 전체적 시야로. 어려움에 처할 때 상황을 전체적 시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요거 You need to see things in perspective, especially when you're in trouble. 이렇게 이제 많이 쓴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어려움에 처할 때는 요만큼만 보고 있으면 요만큼 등에서 요만큼 이렇게 기분이 나빠지고 막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같이 합시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원근법 때문에 그런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나서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 원근법적인 교정이라든가 바로잡음이죠. 원근법적인 교정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성이 결론을 내립니다. 지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후에도 저기 멀리 있는 물체는 실제로 작은 게 아니라 원근법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의 감각, 우리의 눈으로는 그 물체는 어떻게 보이는 거야? 작은데?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물체는 여전히 작아 보입니다. 그대로 해석해봐요. 문제의 진실은 나타납니다. 그쵸? 문제의 진실은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나는 거야? 문제의 진실. 문제의 진실은 드러납니다. knowledge인데 어떤 knowledge? 그럼 진실은 어떻게 드러나는 거야? 진실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니? 계속 두 가지 얘기했죠. 감각적 지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진실은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성적인 혹은 말 그대로 이제 합리적인 뭐 추론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쵸? 그대로 해석하면 돼.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문제의 진실이 나타난다고, 즉 진정한 지식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그쵸? perception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rational knowledge. 그쵸? rational reasoning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쵸? 그럼 당연히 빈칸에는 뭘 써줘야 맞겠어? 지금까지 계속 perception과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쵸? rational knowledge 얘기를 했었고 빈칸에는 rational knowledge와 관련된 게 그대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뭐가 맞는 거냐? 과연? 맹목적으로 따르는 거 아니죠. 그쵸? 요거 따르면 안 되지. 그치? 이거 따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by moving away from the idea of perfect representation 이렇게 되는데 완벽한 재현. 완벽한 재현 그거 아닙니다. 그쵸?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뭐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그 얘기 없었고 자 3번 잘 봐야 돼. Beyond the limit of where rational logic can approach. 잘 들어. 합리적인 혹은 이성적인 지식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넘어선 그 뜻이지. 이성적 지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니까 이성적 지식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는 곳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답이 될 수가 없지. 그쵸? Through a variety of experiences. 요거 아니네요. 그쵸? 다양한 경험들, 그 얘기 안 나왔었죠? 봐요. Not in the possession of the figure. 형체에 대한 지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 어디에 있다고? 바로 rational, 합리적인 representation, 재현에 있다고. 합리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있다고 이렇게 딱 나오죠. 그쵸? 자, 그러면 이 representation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뒤쪽에 나오는 이 rational 때문에 뭐가 답이라고 5번이 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좋아요. 자, 워밍업을 좀 했고요. 자, 뒤로 가세요. 자, 3번 별표해 주세요. 3번 별표하고 지금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자, 그리고 자, 그 중간에 보면 빈칸 보이죠? 빈칸에서 두 번째쯤 올라갑니다. 빈칸에서 두 번째쯤 올라가서 빈칸에서 바로 두 번째 올라가 보면 How much mileage 보이죠? 이게 마일리지의 밑줄. 빈칸에서 바로 위 두 번째 올라가 보면 How much mileage a classical composer 이렇게 딱 보이죠? 이때 마일리지의 밑줄 그어두시고 마일리지하고 문맥상
같은 말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자, 지금 읽어주세요. 자,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건 있잖아요. 이 문제가 이제 나왔을 때 생각보다 밑에서 많이 헷갈렸던 문제라서 그래서 이제 같이 풀어볼 건데요. 자, 일단 이 문제에서 첫 번째가 주제문인 것 같고 두 번째부터 뭔가 구체적인 사례라는 건 살짝 감은 잡으셨죠? 지금 사례가 지금 바흐에 관한 사례가 있고 하나는 베토벤에 관한 사례가 있죠. 여러분 그 지문수에서 사례가 두 가지가 등장하면 그 두 가지가 공통의 이야기를 하는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단 기준은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사례가 나오고 나서 두 번째 사례에서 but, however가 있으면 서로 다른 거예요. 없으면 같은 거죠. 같으면 잘 들어야 돼. 자, 봐요. 이렇게 딱 주어 동사가 있고요. 주어 동사가 있고, 자, 첫 번째 하위 개념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위 개념이 보여요. 자, 그러면, 자, 둘은 당연히 유사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이 확실히 이해가 됐어. 그러면 쉬워요. 어떻게 파악하는지 쉬운데, 근데 이 부분이 좀 뭐래?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 나오는 것에 관한 감을 잡아야겠죠. 그쵸? 근데 이 사례들 중에서요, 두 가지 사례가 둘 다 이해가 잘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럼 결국은 두 가지 사례 사이에 but, however가 없으니까 비슷한 얘기를 할 거니까, 유사하다는 느낌을 잡았으면, 여기에서 서로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비슷한 것을 찾아가면서 매칭하면서 이렇게 읽어가주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주세요. 그러면 약간 애매한 부분이 나와도요, 아, 얘는 뒤쪽 이해하고 같으니까, 얘가 이해되니까 얘도 비슷하게 보면 되겠지. 요 감을 잡아갈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자, 일단 처음에 development라는 게 딱 나오는데, 여러분 그 development가 나왔을 때 이걸 발전, 발달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쵸?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읽어가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여기 어떤 의미도 있냐면, 전개란 뜻으로도 쓰여요. 전개. 여러분 그 도형의 전개도 아시죠? 전개도. 어떤 거야? 펼쳐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펼쳐지는 게 바로 development예요. 자, 참고로 무슨 얘기냐? 봐요. 참고로 여기에서 발달하다 뭐 그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develop이 보이거든요. 그럼 적어보세요. develop. 원래 이제 develop이라는 어근은 바로 pack,
싸다, 포장하다. 그쵸? 포장하다, 먹구러미를 꾸리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D가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 D는 원래 다운의 의미가 있는데 참고로 적어보세요. 여기에서 D는 this에서 나온 거고 this가 원래 어떤 의미였어요? this가 not이라든가 그 다음에 away 의미가 딱 있는 거죠. this가 바로 not이라든가 away. develop은 당연히 그럼 어떤 의미야? pack의 반대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unpack이 되는 거야. unpack. 꾸러미를 풀다라는 뜻이죠. develop은 사실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언박싱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풀어내는 거. 이거 뭐야? 이렇게 싹 이렇게 상자를 다 뜯고 안쪽에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싹 다 이렇게 살펴보는 거 있죠. 그게 develop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점점 더 이렇게 펼쳐 나가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제 develop이에요. 그래서 전개하다는 뜻이 생겨요. develop에서. 자, 그러면요. 처음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일단 발달이라고 생각하면서라도 읽어는 가야죠. 그렇죠? 여기서 일단 전개라는 뜻도 좋은데요. 전개는 아주 복잡해지고 fanciful한 게 될 수 있다. 이것도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 좀 어렵죠? 별난 특이한 그 뜻인데 이거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중요한 건 복잡해질 수 있다. 뭐 그 정도까지 가야죠. 그렇죠? 뒤에 보니까 바흐가 나온 걸로 봐서 앞에 퓨그는 뭐 음악의 장르일 수도 있어요. 바흐가 만든 음악 장르일 수도 있고 바흐가 만든 음악일 수도 있는데요. illustrate 딱 보이죠? 얘를 통해서 하위 개념이구나. 자, 그러면 뭘 설명해 주는 거예요? How far this process could go 이렇게 보이죠? 얼마나 멀리 이 과정이 갈 수 있는지. 그럼 여기 this process를 딱 붙여보세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this process를 딱 보이는데 this 다음에 쓰이는 말은 앞에 나오는 거 가리키는 거 아닌가? 그쵸? 그럼 this process는 앞에 걸 가리킬 거 아니야. 이 프로세스와 가장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게 앞쪽에 뭐밖에 없어. 그러면 앞에 나오는 development는 어떤 과정인가 보다. 어떤 과정인가 보다. 자, 그리고요. 얼마나 멀리 이러한 과정이 갈 수 있는가. 자, when a single melody line 하나의 멜로디 라인이 가끔은 a handful of notes. 참고로 일단 노트는 무슨 뜻일까요? 노트. 이제 익숙하지? 음악과 관련해서 노트는 무슨 말이야? 그 뜻이죠? 음이라든가 음표 그 뜻이 되는 거고 여러분 여기 딱 비추고 볼까요? handful of는 한 손 안에 가득 차는 그 뜻이지. 여러분 한 손 안에 가득 찬다라는 건 많다는 뜻일까요? 적다는 뜻일까요? 우리 손이 아무리 커도요 그렇게 많이 못 들어가요. 그쵸? 여러분 그러면요 자, a handful of는 몇 개의 소수의 그 뜻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주먹만 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뜻인가요? 얼굴이 주먹만 하다라는 것은 주먹이 크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얼굴이 주먹만 하다는 게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얼굴이 작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주먹이 크면 얼굴이 주먹만 하면 졸라 크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어찌 됐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하나의 멜로디 라인이 가끔은 몇 개의 음인데 그게 모든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었습니다. 어떤 모든 것? 명사들 대신이니까 꾸며진 보세요. 작곡가가 필요로 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훌륭한 작품을 create, 만들기 위해서. containings은 담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그 뜻이죠. lots of, 아주 많이 intricate development, 복잡한 전개를 포함하고 있는 자, 일관성 있는 구조 내에서. 그쵸? 자, 그러면 작품이라는 일관성 있는 구조 내에서 훌륭한 음악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작곡가가 필요로 했던 모든 것은 하나의 멜로디 라인 혹은 몇 개의 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몇 개의 하나의 멜로디 라인을 가지고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뭐다? Development can get very complicated and fanciful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거야? 몇 개를 가지고 얼마나 멀리 가서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자, 베토벤의 사례도 마찬가지인데요. 베토벤의 유명한 5번 교향곡 아시죠? 그쵸? 자, 그건 exceptional. 이때 exception은 뛰어난, 훌륭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뛰어난 사례가 됩니다. 봐요. How much mileage a classical composer can get 이렇게 보이죠? 얼마나 많은 마일리지를 바로 고전 음악, 즉 클래식 작곡가가 get
확보할 수 있는지. out of는 뭐뭐 바깥으로 해서 뭐뭐에서 이렇게 딱 보는 거죠. 여기서 본 것 같네요. a few note. 아까 handful of notes하고 같은 말 아니냐? 그쵸? a few notes는 아까 handful of notes하고 같은 말이네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뭐야, 사례가 두 개인데 똑같이 비슷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아까 바흐의 사례에서 보면 요거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a simple rhythmic tapping, 단순한 리듬감에 있는 tapping은 두드림이죠. 그쵸? 그럼 얘는 아까 봤던 거 그거 아닌가? 요거 아닌가?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마일리지를 클래식 음악의 작곡가가 get 할 수 있는가? 그럼 마일리지는 뭐예요, 마일리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라니까? 그래서 내가 저번에 6평 해설할 때 EBS 해설 맹신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얘기해 준 거예요. 여기서 이익이냐고. 그럼 마일리지는 원래 어떤 거야, 마일리지는? 몇 마일을 갈 수 있는가? 그거 아니냐? 그쵸? 그걸 보통 우리가 이제 주행거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how much mileage가 무슨 말이야? 얼마나 많은 주행거리를 그 뜻이지. 그치? 요게 앞에 나오는 무엇과 같은 거야? 이제 이해되냐?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밑에 해설지에 보면 맨 밑에 보면 맨 밑에 해설지가 아니라 우리 책 밑에 보면 그 마일리지를 이익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게 EBS 해설이 이렇게 그지 같은 새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익이냐고 도대체. 아니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줘야지. 이거 이익이라고 보면 좀 애매하죠. 지나친 의역이에요. 그렇죠? 지나친 의역이고 앞에 나오는 무엇과 같은 거니 앞에 나오는 여기 how far하고 같은 느낌으로만 우리는 읽어갈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한글 해석도 중요하지만 사례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 구조를 잘 맞춰갈 수 있는 거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료들 중에서요, EBS라고 무조건 맹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잘 몇 가지씩 다 수정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따라오시고, 오역이 정말 많아요. 오역이 정말 많아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영문을 받아들이는 연습도 그래서 필요하기는 해요. 자, 그러면요, 봐요. 두 사례의 공통점은 바로 어떤 거니? 하나의 멜로디 혹은 몇 개 안 되는 음을 가지고 엄청나게 훌륭하고 복잡한 음악을 만들게 된 거죠. 보세요. 자, 5번 교향곡이죠?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니? 따다다덤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따다다덤. 자, 그러면 이게 싱글 멜로디 라인이 될 수도 있고 피어 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어딘가에선가 한 번쯤 들어봤을 오프닝 다다다덤. 이거는 빈칸입니다. 그래서 throughout은 뭐뭐 내내 그 뜻이죠. 어디 내내? 오프닝 무브먼트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세 개의 무브먼트에서 내내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처럼? 일종의 모토처럼, 그 다음에 연결하는 실처럼. 무슨 말이야? 전체 곡을 쭉 하나로 연결해주는 일종의 뼈대처럼. 그쵸? 그 다음에 모토는 원래 어떤 뜻이니? 모토. 원래 좌우명이죠. 그럼 좌우명이라는 건 뭔가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좌우명 어떤 거예요? 좌우명 있습니까? 어떤 거 있나요? 좌우명. 뭐 있어요? 좌우명. 없습니까? 잘생겨지자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른 되자. 근데 노력하지 않아도 어른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선생님 집에 참고로 이제 좌우명은 패밀리 모토는 성실이었습니다. 성실.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되돌아 생각해 보면 성실이었다기보다도 독립심을 기르자가 가장 우리 집의 좌우명이었지 않나 싶어요. 선생님 어머니하고 이제 아버지는 선생님한테 공부하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그냥 방목했습니다. 방목. 세상이라는 넓은 들판에 나라는 작은 양을 이렇게 방목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게 해줬으니까 풀 뜯어먹게 해줬으니까 네가 잘 뜯어먹으렴. 뜯어먹고 배 아프면 그건 네 탓이야.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약간 자유롭게 공부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공부하는 말을 안 하니까 오히려 서문에서 더 공부를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되게 재밌죠. 자, 아무튼 어찌됐건요, 좌우명이라는 것은 평생 간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의미인가요? 쭉 이렇게 연결되는 그 실처럼 처음에 나왔던 따다다덤이라는 몇 안 되는 이런 음들이 계속해서, 자, 처음에 무브먼트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세 개의 무브먼트에서도 처음에 악장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 악장에서도 다 등장한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니? 이렇게 보세요. 자, 보면 just as 이렇게 보이는데요. 꼭 뭐뭐처럼 역시 뭐뭐하다 그 뜻인데요. just as 딱 미주고 보세요. 얘는 그냥 비유를 든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해석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림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자, 우리는 항상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베토벤이, 잘 들어야 돼, 계속해서 새로운 사용을 찾는 거죠. 모토의 새로운 사용을 찾는다는 건 무슨 말이야? 모토를 계속 새롭게 바꾼다는 뜻이야?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우려먹는다는 뜻이야? 새로운 방식으로 우려먹는다는 거 봐야 돼요. 자, 모토의 새로운 사용을 계속 찾아요. 자, 그리고 자, 자신의 자료를 무엇으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커다랗고 일관성 있는 스테이트먼트로 발전시킵니다. 이때 스테이트먼트는 말이라든가 진술인데요. 무슨 얘기요? 그냥 이야기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음악적인 이야기 이렇게 쭉 펼쳐가는 거죠. 자, 그러나 잘 들어. A lot of enjoyment we get from the mighty symphony 이렇게 보이죠. 그 웅장한 혹은 힘 있는 그 뜻이에요. 웅장한 교향곡에서 우리가 확보하는 많은 즐거움은 stem from 뭐뭐에서 나오다 그 뜻이죠. 어디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inventiveness, 창의성에서 나옵니다. 그 뒤에 있는 창의성에서 나옵니다. 그 뒤에 있는 발명의 정신에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잘 들어야 돼.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뭐가 보이니? 여기 딱 컴마에 딱 등을 쳐볼까요? 컴마 앞뒤로 명사가 딱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it까지를 가로로 묶어주시고, 그다음 뒤에서 더부터 어디까지? 뮤지컬 아이디어스까지 쫙 가로로 묶어서 명사, 컴마, 명사, 동격이지. 그쵸? 그럼 단순히 여기에서 창의성, 이거 보면 안 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창의성이라든가 발명의 정신이라는 것은 음악적인 생각을 아주 인상적으로 디벨롭먼트 한 거지. 여기서 인상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몇 개 안 되는 음을 가지고 졸라 훌륭한 음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뭐가 답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작곡가 보이죠? 그 작곡가의 음악적인 지식이 모순된다. 그거 아니죠. 그쵸? 무슨 얘기예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지식과 음악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답이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provides extensive musical knowledge가 아니죠. 그쵸? 광범위한 음악적 지식. 야, 몇 안 되는 음악인데, 몇 안 되는 멜로디인데 그게 광범위한 음악적인 지식이야? 그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여기 remains fairly calm within the structure. 이건 아니네요. 그쵸? 구조물 내에서, 즉 음악 내에서 상당히 그 평온한 상태로 남아있다. 다다다덤. 평온할까요? 다다다덤. 이렇게 하면 평온할 수도 있겠네요. 자, 아무튼 그 다음에 becomes deeply associated with one's own enjoyment.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자, 자신의 즐거움과 깊은 관련이 있다. 여러분, 즐거움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오프닝의 따다다덤인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인상적으로 펼쳐지면서 아주 훌륭하게 전개된 전체 곡인가요? 전체 곡이죠. 그쵸? 자, 그래서 다음 바로 몇 번이다? 2번이 답이다. 자, 옆으로 가서 4번 지금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어법 문제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그쵸? 제기대명사 관련된 부분이 한번 나올 때가 돼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언제 문제인가요? 여기 이제 그 수능 문제죠. 그쵸? 결국은요, 그 수능이 됐건 평가원이 됐건 어법을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는 뉘앙스는 계속 우리에게 던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소홀했을 뿐인 거고 적용하지 못했을 뿐인 거니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지금 어법 문제 계속해서 이제 이 얘기들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으니까 해설 꼭 같이 한번 해줘라. 자, 그 다음에요. 자, 일단 1번 딱 보면 1번은 지금 그 대세 밑줄이 있는데요. 앞쪽에 이제 딱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그러면 동사 다음에 대시죠. 그쵸? 가볍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세요. 동사 다음에 대신에 동사가 됐건, 투부정사가 됐건, 동사에서 파생된 것들 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얘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대시 딱 보이잖아요. 생략도 가능하죠? 생략도 가능하고 대신 뒤에가 어떤 문장이 나온다? 당연히 주어 동사 보어라든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의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때부터가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또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게 있죠? 그쵸? whether 있죠, whether. whether도 뒤에 주어 동사 보어라든가 목적어 이런 식의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요. whether는 뒤쪽에 뭐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or 있죠? 그쵸? or 이하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whether도 역시 that과 비슷하게 어떤 문장이 뒤에 나온다고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whether는 뒤에 or를 쓰는 경우도 있다. or가 보이면 whether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완전한 문장인데요. 의문사 중에서 또 완전한 문장이 쓰는 게 또 있어요. 그쵸? how 있죠, how. 이렇게 how도 역시 뒤쪽에 뭐가 나온다고?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자, 이 세 가지 완전한 문장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것은 당연히 뭘 기억해야 돼요? what을 기억해야 되죠? what은 뒤에 주어나 목적 하나 빠진 어떤 문장이 나온다고? what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쵸? 그러니까 고루고루 다 나옵니다. 그래서 대시 보이면 뒤에 완전한 문장인지 확인하시고 불완전하면 what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 whether 딱 보인다. 자, 그러면 뒤에 역시 완전한 문장이고 이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뒤에가 또 완전한 문장일 때 how라는 거 등장할 수 있고요. 잘 들어. how는 의문사면서 부사입니다. 의문사면서 부사니까 뒤가 어떤 문장이다?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 다음에 what은 뒤에가 여전히 불완전한 문장이다. 왜 그러냐면 what은 의문사면서 명사예요. 딱 적어보세요. what은 의문사면서 명사니까 what을 빼면 당연히 뭐가 하나 빠지는 거니까 명사가 하나 빠지는 거니까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what은 의문사면서 명사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what을 빼면 what 뒤에는 당연히 어떤 문장? what 뒤에는 명사가 하나 빠진 거니까 문제에서 명사가 빠졌으면 주어나 목적어 보어가 빠진 불완전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요. 여기서 쭉 보니까 주어하고 동사 그 다음에 뒤에서 kind of theatrical customary 일종의 연극적 의상이 된다. constitute는 뭐뭇을 구성하다 혹은 뭐뭇이 되다 그 뜻이고요. 뒤가 완전한 문장이니까 that 맞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연극적 의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옷이라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how는 어떻게 뭐뭐하는가 그런 뜻에서 방식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사람들이 스스로를 세상에게 보여주는 방식이죠. 누가 누구를 보여주는 거야? 누가? 우리가 입은 옷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오늘 선생님 컨셉은 친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초록초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록초록 누가 뭐 신호등이냐 그지를 하는데 위에 내가 빨간색 모자를 쓰고 왔으면 완전히 신호등이었겠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당연히 2번이 틀렸죠. 그렇죠? 왜? 이게 주어하고 이게 동사인데 이게 목적어 자리죠. 그렇죠? 목적어 자리죠. 그렇죠? 오늘 이거 하나만큼 확실하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게 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제기 대명사가 될 수도 있다 그랬었죠? 그렇죠? 동작을 하는 이 주체하고 뒤에 목적어가 같을 때는 그때는 제기 대명사를 쓴단다. 그래서 얘는 무엇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당연히 themselves 이렇게 바꿔줘야 맞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됐네요. 됐습니다. 자,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볼까요? As a form of expression 에서 표현의 한 가지 방식으로서 이렇게 쭉 나오네요. 참고로 이제 뒤에 보면 host of라는 거 딱 보이죠? 우리 이거 많이 봤어요. host of는 그냥 lots of 같은 말이죠. 그렇죠? 많은 그 뜻으로 보면 되고요. 많은 모호함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ambiguity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이죠? 표현의 한 가지 형태로서 fashion이 많은 모호함을 담고 있으며 enable individuals to recreate meanings 해서 개인들에게 의미를 재창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meanings라는 명사가 딱 보이고요. 명사 뒤에 지금 associated가 딱 보이죠. 항상 이렇게 동사 뒤에 뭐가 붙으면 ed가 딱 붙으면 첫 번째는 뭐가 될 수도 있고 과거 동사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과거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과거 분사가 될 수도 있죠? 그쵸? 여러분 이 구별 어떻게 한다 그랬었어요? 구별. 일단 뒤에 뭐가 있으면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과거 동사로 보는 거고 뒤에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앞에 나올 명사를 꾸며주면서 수동의 의미를 전달하는 과거 분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여기서는 참고로요. 뒤에 목적어 없고요. 앞에 거 meanings를 꾸며주는 무엇으로 쓰였다고? 과거 분사로 쓰였다고. 그래서 associated with 뭐뭐와 관련된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 맞게 쓰인 거고요. 자, 문제를 푸는 요령은 일단 여기에서 나옵니다. 문제를 푸는 요령은 일단 여기에서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걸 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앞뒤에서 하나의 문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ing 이렇게 딱 보입니다. 여러분 잘 봐요. 어디의 밑줄이니? 준동사의 밑줄이죠. 그래서 준동사의 밑줄이면 뭘 확인하라고? 동사인지 확인하라고.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확인해 줘야 돼? 여기서부터 확인해 줘야 돼요. 왜? 앞에서 잘 봐. 앞에서 주어 동사에 있는 문장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딱 보이고 그 다음에 뒤에서 동사 ed 형태 여기서는 지금 과거분사 여기 딱 쓰였잖아요. 자 그러면 준동사의 밑줄이 있으면 그 문장에 동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동사가 있으면 맞게 쓰인 거고 동사가 없으면 얘를 동사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 쓰는 요거 딱 보이죠? 하나의 문장이 끝나고 나서 컴마 다음에 이제 분사구문이죠. 원래 어디에서 나왔어요? 원래 어디에서 접속사 주어 동사에 있는 문장을 간단히 줄인 거죠. 그쵸? 그럼 원래 동사가 있었던 게 모양만 바뀐 거지. 동사가 있으니까 뒤에 과거 분사 쓴 거 맞았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같이 알아두시고 일단 뭐 과거 분사 맞았어요. 이건 복잡하게 생각해갖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4번에서는요. 이것도 종종 나와요. 종종 나오는데 여기 앞쪽에 B에 딱 동그라미 쳐보세요. 앞쪽에 B에 딱 동그라미. 그럼 여러분 일단은 앞쪽에 이제 B가 딱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B는 지금 비동사인데 비동사 뒤에는 당연히 보호 역할을 하는 게 보이겠죠. 그렇죠? 그럼 비동사 뒤에서 보호 역할을 하는 거 과거 분사 PP 보이고 PP는 결국은 보호 역할을 하는 거니까 무슨 역할을 하는 걸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걸로 보는 경우도 있죠. 그쵸? 자, 그러면 형용사를 앞에서 꾸며주려면 당연히 뭐가 나오는 게 맞을까요? 형용사 앞에서 수식하는 것은 당연히 무엇이라고? 부사라고. 그래서 부사 형태 inexpensively 맞게 쓰였죠? 자, 그리고 부사는 보통 어디에 ly를 붙이는 거예요? 그쵸? 형용사 플러스 ly 이렇게 하면 부사라고 했었죠? 그쵸? 여러분 생각나죠? 그냥 ly라고 해서 무조건 부사는 아니고 뭐가 보이면 앞쪽에 명사 플러스 ly 이렇게 되면 그때는 뭐라고? 그때는 형용사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명사 플러스 ly는 형용사다. 자, 그래서 뒤에 purchased를 수식하는 부사 형태 저렴하게 그런 뜻의 inexpensively 요거 맞게 쓰였다.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별표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아니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문장이 끝나고 ing니까 분사구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냐면 내가 알고 있는 문법적인 지식 분사구문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 듣고 알고 있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시험 봤을 때 내가 적용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거야. 자, 봐요. 어디에 밑줄이야 지금? 동사 ing의 밑줄이지. 그치? 그럼 아까 무슨 얘기 했었니? 동사 ing, 즉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식의 준동사의 밑줄이면 그걸 동사로 바꿔야 하는가? 그게 포인트라고 했었지. 그럼 내가 얘가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준동사라는 건 알겠는데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보는 거예요? 얘를 동사로 바꿔봐요. 준동사의 밑줄이 있으면 동사로 바꿔본다. 그러고 나서 문장이 성립해. 그럼 저거 틀린 거지.
그치? 반대로 잘 들어. 얘를 동사로 바꿨는데 이상해. 그럼 얘가 맞는 거지. 이해돼? 잘 봐요. 준동사에 몇 줄 있어? 동사로 바꿔본다. 그러고 나서 문장이 자연스럽게 성립하면 그러면 얘가 틀린 거고, 동사로 바꿨는데 이상하면 그대로 써주는 게 맞는 거고. 이해돼요? 여러분 봐요. 앞쪽에 뭐가 보여? 앞쪽에 주어하고 동사 딱 보이지? 그치? 자, 그러면 주어 동사 딱 보여. 자, 그리고 나서 뒤쪽에서 내가 이걸 오픈을 이렇게 딱 바꿨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얘를 지금 내가 동사로 딱 바꿨어. 어떤 문제가 발생해? 문장이 몇 개인데? 여기도 동사고 여기도 동사죠. 동사가 몇 개야? 2개죠. 동사가 2개면 중간에 꼭 뭐가 있어야 돼? 컴마. 죽는다. 자, 중간에 컴마. 그 자리에 하지 말고. 컴마는 컴마일 뿐인 거고, 동사를 2개 연결하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즉 동사를 쓰려면 앞쪽에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근데 접속사가 생략됐죠. 그쵸? 접속사가 안 보인단 말이야. 접사를 없애려면 접사 생략하고, 앞뒤 주어 같으면 주어도 생략하고, 동사를 뭘로 바꿔줘야 되겠니? 동사를 ing로 바꿔줘야 맞겠지? 그치?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동사로 바꿨는데 이상해. 그치? 그러면 그대로 쓴 게 맞았지. 그쵸? 그래서 오프닝까지도 맞게 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좋아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우리 그 다음 주에는요, 이제 그 구문책 보고, 이제 좀 더 독해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면서 많이 익숙해졌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더 이제 평가원스럽게 잘 다듬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테니까, 수업 시간에 잘 들어주시고, 복습 꼭 해주세요. 복습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나가는 자료 있죠. 오늘부터는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8문제짜리 그 하이퍼킬러 문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새롭게 개정된 좀 더 잘 다듬어서 만들었어요. Summit 8 이렇게 8문제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그래서 Summit 8 같이 또 나가니까 그거 해주시고, 물론 문제는 약간 중복되는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괜찮은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 당연히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간지 과제 그거 잘 해주시고 모의고사까지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